캐스터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근무중 이상무 캐스터입니다. 어제 이제 이동현 선수 이동현 코치님 sorry 녹화를 해놓고서 밤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괜히 또 말 나올까봐 아침에 올리자 그러고 아침에 올렸더니 새벽에 기자 한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쫙 다 공식 릴리즈가 됐죠.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공식 릴리즈가 돼서 보니까 여전합니다. 근데 박경환 코치님이 떠나신대요. 개인 이제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발표를 했으면 우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박경환 코치님도. 이동현 코치는 18일날 합류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삼성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박진만 감독님을 재계약을 안 할 명분이 없었죠. 재계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삼성이 제가 올해도 시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리그 최강의 타선이다.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도 없는 조화가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후라도, 디아즈 이 친구들을 잡아야 될 겁니다. 안 잡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몸값이 관건이겠죠. 다음, 내부적으로도 FA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내부 FA가 전부 다 삼성이 보강해야 되는 불펜입니다. 김태훈, 우한, 이승현.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이 친구들도 딱히 팀을 떠날 생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잔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부족한 부분은 선발은 제가 봤을 때 올해만큼 유지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하면 강하지. 내년을 봐서. 그럼 이제 부족한 건 불펜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삼성이 빠따쟁이들을 영입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강민호는 아마 무리가 되지 않으면 잡으려고 당연히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강민호, 디아즈, 후라도 내부에 집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부를 잡는 데 돈을 써야 되면 외부의 FA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룸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른 선수가 있었어요. 불펜? 이영하. 김범수는 배찬승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올해 이호성 선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배찬승이 있고 거기에 만약에 이영하가 불펜으로 힘을 보탠다? 그러면 참 삼성이 든든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이 기사에 이영하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생각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는 보여준 것도 있고 또 구속구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고 다만 부상을 조금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니라면 삼성이 충분히 탐을 낼 만한 투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에서 이영하 선수 얘기가 딱 나왔길래 박진만 감독님이 재계약을 했고 그러면 삼성이 박진만 감독님이 부임을 했을 때 사실 외부 FA가 그렇게 아싸란 선수들을 데리고 오지는 사실은 않았잖아요. 이제 김재훈 선수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 작지만 큰 선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이 일단은 뭐 아까 원태인 선수 뭐 단연계약 얘기도 있던데 포함해서 분명히 버짓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될 굵직한 선수들에 대한 그게 꼭 FA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짓이 들어가야 된다면 큰 돈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 이영하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 내실 면에서 접근 그 다음에 활용 직전감 딱 맞아 떨어지는 카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하 선수는 삼성뿐만 아니라 만약에 불펜을 원하는 팀이 있다면 참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불펜은 절대 FA 영입하는 거 아니다.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돈은 있는데 선수가 없는 팀 그리고 불펜이 급한 팀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윈나우를 해야 되는 팀들은 일단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수를 기다리는 게 지금 당장 윈나우를 해야 되는 팀이면 사실 그건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허락이 많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쩌는 있어. 그러면 투자하는 게 맞죠. 그게 프로니까. 두 번째. 이게 이제 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치세, 총 한도. 근데 사실은 2025 시즌에 LG가 사치세를 냈지요.
유일하게 여기 보시면 2025 시즌 KBO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셀러리 캡 상한액을 초과해서 LG가 24억 3천 정도로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의 50%인 12억 1,500만 원을 납부를 했죠. 올해 KBO에 야구 발전 기금으로. 자, 그런데 26시즌에 김현수, 박혜민을 다 잡아야 돼요. FA로. 큰일 났다 했는데 죽으란 법이 없었죠. 지난 9월 달에 갑자기 셀러리 캡 제도가 손질이 됐습니다. 일단 셀러리 캡 상한액 자체가 5% 인상돼 갖고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래 2년 연속 페널티를 초과하면 2년 연속 1라운드 지명권이 축소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두 번째, 제재금도 초과분의 50%로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의 50%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025 시즌에 LG가 지급했던 금액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프랜차이즈 선수 예외 조항이 생겼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 소속팀에서 7시즌 이상 뛴 FA 선수 한 명한테 해당 선수의 연봉의 50%를 셀러리 캡 산정해서 제외해주는. 그러니까 김현수의 연봉의 50%는 셀러리 캡 120억 안에서 제외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룸이 생긴 거죠. 그만큼. 그래서 LG가 그래? 그럼 우리 셀러리 캡 올해도 넘겨도 1라운드 지명에 있어서 페널티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제재금도 작년하고 비슷해? 우승했는데 뭐 어때 또 낼게. 지금 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은 뭐냐면 LG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버짓이 있는데 김현수를 가지고 박혜민을 가지고 이 팀 저 팀에서 막 같이 경쟁이 붙어. 그럼 액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액수가 올라가면 비례해서 여기 얘기한 초과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자꾸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변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차단장님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자, LG가 사실은 내년에 2연패에 도전하려면 무엇보다도 LG의 올해 야구는 시즌 처음서부터 시작하기 전서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불펜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LG가 2연패, 3연패 하려면 불펜이 좀 강해야 된다. 그래서 김범수, 이영하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적인 문제. 왜? LG야말로 집토끼가 우선이잖아요. 뭐 치리노스, 제가 봤을 때 토러스트, 오스틴 이 세 명은 재계약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투수들은 조금 꺼림직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일단 재계약한다고 치면 몸값은 다 올라갈 거고 우승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기에 김현수, 박혜민 잡아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건 결국 이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LG는. 그래서 LG는 또 그런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FA 영입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삼성은 좀 다릅니다. 그다음 사실 이 이슈도 아마 며칠 있다가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이게 뭐냐? 2차 드래프트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2차 드래프트가 쭉 생겨서 운영이 되다가 폐지가 됐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가장 컸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죠.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슈. 김강민 선수를 한화에서 보선수 명단에 빠져 있었는데 외야 보강을 위해서 김강민 선수를 지명을 했고 그래서 SSG가 난리가 났었죠. 그게 이제 다가오는 19일 날 2차 드래프트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차 드래프트로 인생 핀 선수가 있습니다. 최주환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움의 최주환 선수가 FA로 넘어가 있는 줄 아세요. 저조차도 최주환은 FA로 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죠. 2차 드래프트 전체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단연 계약을 따낸 거죠. 그래서 이 2차 드래프트 제도를 이용을 잘하면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19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 싸움이 어마무시할 거라고요. FA로 영입한 선수들 그리고 FA에 관련된 보호 선수 명단과 그거랑 별개로 이건 또 명수가 또 늘어나니까 FA A급 선수보다. 그러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FA 시장은 어차피 우리한테 노출돼 있습니다. 뭐가? 여기 보세요. 21명의 선수.
이거 다 노출돼 있잖아요. 누구. 각 팀이 3명까지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시즌. 근데 FA의 그 다음에 보호 선수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2차 드래프트의 대상자의 보호 선수도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냥 썰만 나올 뿐이지. 근데 이제 여기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 FA 시장도 냉정히 볼 때 풀 자체는 역대 최상급과는 거리가 좀 멀다. 하위권 3팀은 최대 4명까지 영입이 가능합니다. 2차 드래프트로. 그리고 1라운드 양도금이 4억입니다. 그러면 쏠쏠한 선수 1명을 4억에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도 전체 1순위 지명은 키움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우리한테 보호 선수 명단을 다 오픈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키움은 예를 들면 SSG의 최주환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FA 이적보다 이런 2차 드래프트 이적이 조금 더 흥미있고 재밌을 거다. 왜? 이건 모든 팀들이 다 참전하니까. 물론 모든 팀들이 참전한다고 해서 매 라운드 다 뽑는 건 아니겠지만. 다음. 오늘 본격적으로 박찬호 선수의 100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게 지금 100억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땐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에이전트사에 굉장히 높습니다. 즉 우리는 기준을 100억으로 잡고 있어. 필요한 회사들 알아서 배팅해. 이런 기준점을 넌지식 흘리는 일종의 세일즈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 어떤 기사에는 이게 맞나?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자극적으로 워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워딩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저는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혹은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점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일단 보시면 두산이 박찬호 영입에 뛰어들면 액수가 올라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왜? 롯데, KT는 분명히 참가를 하는 스탠스였고 기아는 원소속 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3개 회사에서 경쟁이 붙는 거랑 갑자기 두산이 툭 튀어나와갖고 4개 회사에서 비딩이 붙는 거랑은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한 분은 6년에 100억 혹은 7년에 100억 한 분은 4년에 70억 한 분은 3 플러스 1년에 50억 한 분은 4 플러스 2년에 80억 한 분은 4년에 70억에서 75억 다양하십니다. 근데 저는 박찬호 선수가 능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격수이기 때문에 핫해야 되는 옵션인 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타격의 에버리지도 좋으면 좋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격수로서. 그리고 이제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능력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치를 값어치로 어떻게 환산을 할 것이냐는 이제 경쟁의 차이입니다. 지금 한 분이 이제 심우준 선수 얘기를 꺼내셨는데 보세요. 기준이 되는 선수가 이제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박찬호 측 입장에서는 심우준 선수가 이만큼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FA는 아니었지만 단연 계약으로 오지환 선수가 이만큼인데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다크호스가 두산이라고 생각해요. 두산이 만약에 박찬호를 진짜 잡겠다라고 해서 올인! 해버리면 이거 분위기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두산 얘기를 왜 하느냐. 김원형 감독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잖아요. 김태형 감독님 롯데는 계약 마지막 해니까 그래 우리가 몇 년 동안 지난번 FA 실패했으니까 당신이 우리 팀에 왔을 때는 선물 준 게 없으니까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봐 하고 배팅할 가능성도 있고 분명히. KT는 돈 싸움에서는 가장 약해요. 제일 불리한 게 KT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KT로 갈 가능성은 퍼센테이지로 떨어지면 4개 구단 중에 가장 떨어진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바로 KT로 넘어갑니다. KT에는 일단 황재균, 장성우 굉장히 KT와 연이 깊은 선수들을 일단 FA로 잡아야 됩니다. 강백호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보세요. KT가 황재균도 잡고 장성우도 잡고 강백호는 그렇다 치고
박찬호도 잡고 글쎄요. 쉽지 않을걸요. 관심이 있는 거랑 돈을 쓰는 거랑은 다릅니다. KT가 아무리 사기업으로 완전 전환이 됐다고 해도 아직도 공무원 출신들, 국가기관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그냥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그래서 한번 쓰려면 어마무시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KT가 외부 FA가 대형 FA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황재균 선수한테는 굉장히 마음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강백호가 우리나라에 잔류를 하겠대. 그러면 KT가 뺏기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강백호 잡느라고 올인해야죠. 제가 계속해서 FA 소식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야구 이슈들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라이브도 그렇고 유튜브 구독도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캐스터환입니다. 늘 소통하고 야구의 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